안녕하세요. 아빤 왜 코인 안 했어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기회인지 차트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영상 중요하니까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3월 29일 일요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두 번 떨어지고 나서 떨어지기 전에 이런 움직임들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몇 개월 전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 몇 개월 전이면은 여기 떨어질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타 유튜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제가 봤던 관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차트 유튜버 중에서. 자, 차트를 보면 21년도부터 떨어졌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번 눌렸다가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패닉셀이 발생되었고 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옆으로 늘어지면서 또 추가 하락을 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패닉셀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빔 때문에 발생해주면서 옆으로 늘어지다가 쭉 떨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떨어지고 나서 이러한 구간도 현재 유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전부터 여기 하락하기 전부터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다, 여기 구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구조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1, 2 시즌을 잘 봐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떨어졌는데 이 떨어진 구간이 여기를 생략하고 떨어진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현재 여기 구간 같다. 그래서 고점 올려주는 형식 패턴, 저점 올려주는 형식 패턴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이탈이 나버리게 된 거죠. 이탈 나면서 다음 무빙이 리테스트가 한번 나왔습니다. 여기 추세에 대한 리테스트. 그럼 여기도 이러한 추세가 이탈되었어요. 되고 나서 조금 더 조정이 왔을 때 다시 리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늘어지고 쭉 가는 그런 그림을 현재 보여줄 수 있겠구나. 여기서도 리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늘어지고 상승을 했죠. 여기는 좀 예외였지만 FTX 사건이 터질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몰랐으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대처를 합니까? 그냥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숏들은. 아니면은 루나 사태라든지. 그래서 루나 사태도 벌써 4, 5년이 지났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전쟁 이슈가 가장 일단 핵심이고, 근데 처음에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현재 이란하고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진행 중이죠. 근데 러우 터졌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둔해졌습니다. 왜? 이미 전쟁이란 거를 한번 차트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퍼스트랑 세컨드랑 다릅니다. 처음에 터진 것이 훨씬 더 충격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옛날에 그 페이코인이라고 이거였나? 페이코인이 있었는데 이 코인이 이제 대기업이랑 조인되고 삼성 핸드폰 결제 서비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인되고 그래갖고 주식장에도 한번 붐이 일어났었죠. 그래갖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코인 시장을 많이 넘어왔고 이 페이코인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이례적으로 코인 시장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때 40배 이상 올랐습니다. 또 처음이 뭐가 있을까요? 비트코인 자체도 처음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 엄청 가파르게 올라왔던 거고, 그 다음에 도지코인, 밈의 시초죠. 그래갖고 도지가 지금 현재 메이저 코인이 된 상황이고, 이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근데 코인 차트 중에서는 전쟁 이슈가 러우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차트 입장에서는 확실히 공포스럽고, 그 이후에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 전쟁이 났었을 때는 차트에 대한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둔화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다시 추세를 살려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이전 과거 플렉타를 보면서 추세를 깨지고 리테스트 나오고 이러한 돌렸을 때 보통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볼 것인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구간이 추세가 이탈되고 나서 다시 리테스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리테스트가 나올지 모르나 이러한 리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늘어지는 기간적인 횡보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말리는 구조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하락 추세에서 여기에 대한 상승 추세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 매수를 어디서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 본다면 여기 위에 고점 꼬리 기준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으나 예상을 해본다면은 53K 부근에서는 계속 받아줄 수는 있겠죠. 여기에 추세 이탈이 되고 나서 다시 반등 쳐줬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FTX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현재에서는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터진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여기까지 충격을 한번 주지 않을까, 주고 나서 이렇게 가거나 이러한 충격이 없었을 때는 차트 진행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리테스트가 나오고 나서 옆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더 빠르게 기간적인 행보가 조금 더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악재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고, 차트는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비트코인이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모아가는 단계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이런 그냥 분봉 보면서 이런 거 하나의 희노애락 느끼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연히 선물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저는 분봉을 보면서 매매하지 않아요.
단타를 칠 때도 선물 거래할 때도 분봉을 안 봅니다. 그래서 뭐 1분봉 5분봉 보고 와서 내가 롱 관점을 봤는데 너 롱 틀렸어 이렇게 뭐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 거의 도박 중독자 수준이고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되고, 현재 국내 알트코인 시장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비트코인도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도 좋지 않은 편이다. 왜냐면은 첫 번째로 강한 상승장이 온 것도 아니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와줘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 대기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이 대기 자금이란 게 뭘까? 업비트에 그냥 있는 돈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지금 그냥 현금 비중으로 들고 있는 돈들, 그런 돈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왜 많은 게 아닐까? 국내 거래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계속 감소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탕으로 국내 시장 대기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세 가지를 봤을 때, 현재 겹쳐봤을 때 딱 하나의 공통된 게 나옵니다. 알트코인 약세장. 이 약세장에 현재 돌입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알트코인 업비트만 보더라도 뭐 다 둘러보면은 일부 테마만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치 코인들이 막 올라가면서, 저번에 AI 코인도 막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일부 코인들만 순환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것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단계, 물량을 이제 사주는 단계죠. 마켓 메이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트 흐름에 따라서, 차트가 하락했을 때는 당연히 빠지겠죠. 근데 다시 돌렸을 때는 어느 정도 돌파 시그널을 나와주면서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그래도 국내 대기 자금이 살짝 몰리는 경우, 없는 대기 자금이지만 그 대기 자금들이 살짝 몰려들면서 흐름이 어느 정도 살려줬을 때 상승 나오는 그림. 그래서 이러한 그림들은 쭉 상승했다가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들어갔고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긴 해요. 왜? 추세를 계속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살려주는 선에서 차익 실현도 이루어지고 상승도 나와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코인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죠. 근데 차트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알트를 상승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내가 코인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들었던 코인들이 뭐가 있어요? 뭐 비트코인 들어봤을 테고, 이더리움 들어봤을 테고, 뭐 리플, 도지코인 뭐 들어봤을 거잖아요. 그쵸? 엄청 유명한 네임밸류 코인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네임밸류들이 상승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짝 상승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줘야 한다. 그 다음에 시황이 호재로 맞물려서 계속 터져줘야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스노우볼이 만들어져야 한다. 스노우볼이라는 거는 눈덩이를 작게 계속 굴리면은 굴려가면서 눈덩이 계속 커지는 거죠. 그런 호재들이 계속 커져줘야 한다. 최근 이제 호재로는 국민의힘에서 이제 코인 과세 폐지, 유예 완화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호재 하나만 딱 나왔을 때는 국내 코인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가가 없는 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쵸? 나온 지 얼마 며칠 안 됐는데. 그래서 거의 조용해요. 나오나 마나. 근데 이러한 호재들이 폐지가 되고 또 다른 호재들로 인해서 레이어가 쌓아지면, 호재에 대한 레이어, 그러니까 스노우볼이 굴려진다는 거죠. 여기에 쌓아지면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알트코인들이 미친듯이 펌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알트코인들 뭐가 오를까? 맞추기 너무 어렵죠. 왜냐?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만 봐도 엄청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 뭐가 상승할지 어떻게 알고 진행을 합니까? 그쵸?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잡으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90% 이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세울 것인지. 보통 코인 투자를 할 때 시드 분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드가 이제 100%라고 잡았을 때 몇 퍼센트는 스윙용, 몇 퍼센트는 단타용, 몇 퍼센트는 무거운 애들로 이렇게 나눠서 보통 매매를 하잖아요. 우리가 금만 사놓지 않잖아요. 금도 사놓고 뭐 채권도 사놓고 주식도 사놓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도 사놓고 뭐 여러 가지 사놓잖아요. 자산이 어떤 게 오를지 모르니까 주식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금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채권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강세가 될 수도 있어요. 코인 시장도 강세가 될 수 있고, 어떤 시장이 강세가 될지 모르니까 투자 전문가들은 하나에만 몰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산해서 분산 투자를 하잖아요. 강세가 보이기 전에 잡아두고 강세가 환희에 머물렀을 때 자산을 다른 데 또 옮기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트코인들이나 뭐 비트코인들을 샀을 때 어떻게 이 시드 100%를 적절하게 굴릴 것인지 그걸 좀 생각해봐야 하죠. 그래서 요 딱 세 가지만 봤을 때 내가 스윙용으로 몇 퍼센트, 단타용으로 몇 퍼센트, 또 무거운 뭐 시총 이렇게 딱 구성을 했을 때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것 두 가지를 꼽아보자면 뭐가 있을까?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단타를 했을 때 단기로 뭐가 올라갈까? 여기 가장 궁금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겠죠. 알트코인 뭐가 올라갈까? 다음에 내일 뭐가 올라갈까? 그 다음 주에 뭐가 올라갈까? 두 번째는 장투로 어떤 코인을 샀는데, A코인이라는 걸 샀는데 이 코인이 장투가 할 수 있는 거 맞을까?
장투로 냅둬도 되는 코인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벽에 계속 부딪히는데 데디스터디 현물방에서는 각자 그릇에 맞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알트 흐름 괜찮은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브리핑해드리고 있고, 우와 이런 코인들이 잘 가네? 하는 것들 제가 웬만하면 다 찝어냅니다. 최근에 찝어낸 게 카이트 찝어냈죠. 카이트 여기에서 찝어냈습니다. 이렇게 상승 나왔죠. 지금 조정 나오고 있고. 근데 카이트 이런 애들 보면은 상승하기 전에 딱 그런 시그널들이 나와요. 이런 시그널들만 빠르게 포착만 해주면은 단타 로스값 짧게 잡고 먹을 수 있는 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비트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고, 이거는 빗썸 시절에 있을 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쭉 조정이 나왔었죠. 이렇게 이전에 쭉 조정이 나와주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 거니까. 저스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 매매만 따로 한다면은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현물 매매 포트폴리오 구성이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둬야 하고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만으로도 가지고 놀 수 있잖아요. 근데 현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비트코인만 이렇게 사 모아도 되는데, 비트코인만 사 모으다가 알트코인 막 다른 거 막 A코인 100%, 200%, 300% 막 10배, 20배 오르면은, 그럼 사람 심리라는 게 비트코인 던지고 그걸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가지고 현물 매매를 할 수 있지만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비트코인만 살 게 아니라면 다른 알트코인도 살 거라면은 구성 자체가 되게 중요해요. 매매 거의 90%가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입니다. 나머지 10%는 차트 보는 실력, 시황 보는 실력, 그다음에 나의 감각적인 그런 매매, 그런 것들이 저는 10% 이내라고 보고, 나머지 구성은 그 전에 잘 준비해 놓은 전략.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왜 계속 전장에서 승리를 했습니까?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에, 사기친을 펼치고 그런 전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에도 그런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투자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좀 더 우위에 있으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죠.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매매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투.